풍선자 반복 수학하고요. 이제 명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페이지는 39페이지고요. 제목을 보면 3단 논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3단 논법은 일단 명제를 연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제를 연결고리를 만드는 건데, 이제 거기에 그 개념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Q이고 그리고 Q가 R이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연결해서 결국 P가 R입니다 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조건은 P가 Q인 게 참이고 Q가 R인 게 참이라면 당연히 P가 R인 것도 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대우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우, 그리고 명제와 대우의 참 거짓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박스를 보면은 대우의 그 개념 박스 오른쪽 화살표요. 대우의 성질과 3단 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우에 대한 것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대부분의 문제는 간단하게 주진 않으니까 대우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3-1번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요. 두 명제 P가 Q이고 그리고 R이 낙Q가 모두 참이다. R은 낙Q로 간대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Q가 보이죠. 근데 오른쪽 Q는 낙Q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대우를 활용해 줄 거예요. 대우니까 자리 바꾸고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Q는 not R입니다 라는 식으로 대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러고 나면 이제 Q에 대한 연결고리가 생겼고요. 그 결과물은 우리가 P는 Q이다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죠? not R이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우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연결고리를 먼저 찾으세요. 해당하는 연결고리를 먼저 찾고, 그게 혹시 not이라는 부정에 대한 표현이 있으면 대우를 활용해서 그 부정 표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나왔을 때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냥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오히려 쉽게 넘어가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는 그 밑에 4번을 볼게요, 여러분. 23-4번이요. 명제 P가 not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not P가 R이다가 참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일단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건 P, not P. 아무리 not이 부정이 있더라도 일단 P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이 보이는 부분을, 뒤에 부분을 대우를 씌워도 되고요. 앞에 부분을 대우를 씌워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에 대우를 씌운다라고 하면 Q는 not P이다 라는 식으로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연결고리가 not P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Q는 어디까지 가는 거죠? R까지 갑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Q는 R이다가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대우가 많이 사용됩니다. 3단 논법은 대부분 대우를 많이 사용하게 주고요. 그냥 이제 연결고리를 바로 주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24번 같은 문제가 사실 내신에 많이 출제가 돼요. 조건을 하나 준 다음에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를 주고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24번에 지금 주어진 조건은, 24번의 조건은요. 문제 전체의 조건에서 P가 not Q이다. 그리고 R은 Q이다가 각각 참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 6가지의 모두를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가지가 되면 결국 이게 객관식 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24번 같은 스타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4-1번을 보면요. 지금 문제 자체에서 그러니까 1번에 있는 거는 명제가 R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R이 없는 자체니까 그럼 R이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R을 무시하고 문제 풀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첫 번째 명제를 1번, 두 번째 명제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24-1번 같은 경우는 그냥 1번 명제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우를 하면 자리 바꾸고 부정이니까요. Q가 not P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그냥 1번식을 요 1번 명제였던 거를 대우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not Q가 not R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2번 명제를요. 2번 명제를 그냥 대우를 시킨 겁니다. 2번 명제에서 대우를 시킨 거예요. 자, 3번은요. 이제 두 명제를 연결시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P가 not R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1번 명제 있죠. 1번 명제를 P가 not Q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24-2번 문제에서 누가 참이다 라고 했죠? 바로 위에요, 여러분. not Q가 not R입니다. 이게 참입니다 라고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고리로 잡아주고 나면 결국 P가 not R입니다 라는 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4번은요. R이 not P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명제를 볼 거예요, 여러분. R이 Q이다 라는 명제를 볼 거고요. 그리고 저 아까 24-1번에서요. 맨 위에 24-1번에서 Q는 not P입니다 라는 명제를 확인을 했어요. 참이라는 거를.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Q가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R이 not P로 갑니다 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 2, 3, 4번은 모두 옳은 명제였던 거고요. 이제 5번, 6번이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5번, 6번이 이제 틀린 명제가 될 건데 보통 명제는 그러니까 틀린 명제 같은 경우는 딱 틀리다라기보다는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이 좀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not Q가 P이다라는 게 참이냐 물어봤는데 딱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다. 모른다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명제에서 여러분 P가 not Q이다. 그러니까 1번이요. 2번은 R은 Q이다 라고 잡았는데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1번 지금 24-5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 1번 명제가 제가 1번이라고 명명한 명제가 P는 not Q이다 였어요. 근데 지금 24-5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not Q가 P인 게 참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둘의 관계가 뭐냐면 여기죠, 여러분.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P가 어떤 명제고 그러니까 PQ가 관련돼서 정확하게 진리집합이나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제는 참이지만 여기 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24-5번 같은 경우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모른다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인 명제인지 몰라서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4번 문제를 보시면요. 24번 문제의 두 번째 줄에 반드시 참인 것은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것은 X. 반드시 참인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24-5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니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해요. 모른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제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는 답의 형태입니다. 자, 24-6번이요. 지금 Q는 R로 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죠. 제가 2번이라고 명명했던 명제가 R은 Q입니다 인데 이것의 역인 형태잖아요. Q가 R입니다 라는 거는 둘이 역의 관계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같은 논리로 모른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0페이지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규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개념 박스에 보면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정의, 정리, 증명,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 다음에 규류법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핵심은 4번, 5번이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그리고 규류법. 이게 이제 결국 증명 방식이니까 이 두 가지 용어가 우리한텐 필요한 건데요. 그래도 이제 용어에 대한 개념은 잡으면 좋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번 보면 정의, 그러니까 용어의 뜻을 설명한 거예요. 용어의 뜻을 설명한 거고, 정리는 보통 성질들을 이용하여 참임을 보일 수 있는 명제라고 되어 있죠. 보통 성질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증명은 그 명제가 참이라는 걸 밝히는 과정. 그럼 이제 증명의 방법 중에 4번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5번 규류법.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증명의 한 방식 중에 하나들인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규류법이라는 게 처음에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제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일단 논리 구조를 좀 익혀주시면 편합니다. 자, 밑에 유형 16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대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괄호넣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글로 된 가 같은 괄호넣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이제 나 같은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숫자를 문자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그러니까 그동안 학습이 이런 부분에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이 문제 자체도 좀 어색하게 느껴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겁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과 과정에서 해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쉬운 부분부터 이해가 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일단 25-1번을 보면 주어진 명제를 증명을 하래요. 근데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그러니까 일단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명제인데요. 이거를 대우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니까 자리 바꾸고 부정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거를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우를 통해서. 그럼 이제 가는 벌써 나왔죠. 이 부분이 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된 거는 명제의 대우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한국말은 바로 부를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바로 밑에 줄에 n이 홀수이면 n을 뭐라고 세팅을 하재요? 2k-1 그리고 k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거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숫자를 홀수든 짝수든 증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n은 2k-1이라고 세팅을 하고 밑에 줄을 봤더니 이제 수식을 전개해 나갈 거예요. n 제곱이라는 거는 결국 누구를 제곱할 거다? 2k-1을 제곱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전개를 했더니 곱셈 공식을 통해 전개를 한 거예요. 전개를 하고 났더니 이게 이 주어진 전개식이요. 이 전개식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2k-1의 형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 수 있다면 그 형태는 홀수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2k라는 형태,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짝수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 거고요. 2k-1의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홀수라고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문제마다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2k 딱 묶일 수 있냐 없냐로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저 주어진 식을 형태를 2로 일단 묶어줄 거예요. 그럼 2로 묶어주게 되면 2k제곱 빼기 2k가 되고 당연히 더하기 1은 안 묶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저 안에 묶여있는 거를 그냥 2 곱하기 세모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2 곱하기 세모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면 저기 더하기 1이 아니라 빼기 1이네요. 이 부분이 빼기 1이 되려면요, 여러분. 자, 2k가 들어가고 더하기 1이 아니라 빼기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괄호 안에 더하기 1을 묶어줍니다. 그러면 괄호 밖에 오히려 빼기 1이 생겨야 되거든요.
자, 이 형태를 맞추려고 지금 안에 더하기 1을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전개해 보시면 돼요. 4k 제곱 괄호 안은 전개하는 겁니다. 4k 더하기 2 그리고 지금 괄호 밖에 빼기 1이 생겼죠. 사실 이 빼기 1을 만들려고 괄호 안에다가 1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같은 숫자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럼 굳이 이 형태를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면요, 2 곱하기,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부분을 네모라고 할게요. 그냥 이 부분을 2 곱하기 네모라고 하고 여기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k-1의 형태, 네모인데 k는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네모 안도 다 정수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2k-1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k-1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결론이 홀수인 건 맞는데 이제 그 밑에 증명 과정에서 나와 있는 한국말들은 뭐냐면요, 자, 밑에 세 번째 줄이요, 여기서 2 곱하기 네모, 그러니까 나죠. 지금 이 네모 박스를 나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2 곱하기 네모,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 곱하기 네모, 이 부분은 짝수이므로, 자, 이게 왜 짝수냐는 거죠. 2 곱하기 네모 앞에 2가 곱해져 있잖아요.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2 곱하기 k가 되면은 이거는 짝수라고 취급한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가 어쨌든, 네, 네모도 정수일 거니까 2 곱하기 네모, 이 부분이요, 요거는 짝수이므로 거기서 1을 뺀 거, 그 부분은 당연히 n제곱은 홀수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네, 문자를 통해서 숫자가 홀수다, 짝수다, 뭐의 배수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여러분이 좀 따라 쓰시면서, 그러니까 괄호도 채워보고 이런 증명 과정의 논리 구조도 쭉 이해하시면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좀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네, 실제 나중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그리고 mn이 짝수이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 증명 과정이에요. 증명 박스. 주어진 명제의 대우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mn이 모두, 자, 이거는 결국 대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문제에 주어진 게 뭐냐면요,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m 곱하기 n이 짝수이면 m 또는, 자, 또는 항상 보셔야 됩니다. 또는 m 또는 n이 짝수이다. 그럼 이거를 결국 대우를 취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항상 또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대우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는 m 또는이잖아요. 그럼 그리고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mn이 모두 이렇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모두 홀수이면 m 곱하기 n도 홀수이다. 이거를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우를 증명하면 명제도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명제를 대신해서 대우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mn이 모두 홀수이면 이 부분이 가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 부분에 가가 들어가는 거고, 자, 모두 홀수이면 이제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위에서 5번째 줄이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봤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런 형태가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2k-1, 2l-1, 그리고 옆에 kl은 자연수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냥 k와 l을 따로 쓴 이유는 m과 n이, 네, 다른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k, l을 따로 표현해 주는 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k-1, 이 형태가 홀수를 뜻하는 형태다 라는 게 보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m이랑 n을 곱해요.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2k-1이랑 2l-1이랑 곱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개를 할 거예요. 4 곱하기 k 곱하기 l, 그리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2l,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2로 묶어냈죠. 묶어내게 되면 이 자리에 2k랑 l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죠, 여러분. 제가 빼먹은 줄 알았어요.
2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2로 묶어냈기 때문에 K 더하기 L이라는 형태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이래놓고 나면 지금 이게 네모 박스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또 네모 박스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형태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네모 박스 더하기 1,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나오면 뭐라고요? 홀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 곱하기 네모 박스는 짝수이니까 거기다 1을 더한 거는 당연히 홀수입니다 라는 식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25-1번 문제랑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은 좀 많이 어색해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쉬운 문제들부터 하나씩 한번 써보면서 연습하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규律법이 나올 건데, 규律법은요, 여러분, 결론을 부정해서 그 결론을 부정해서 대부분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결론을 부정한 게 가정의 모순됨을 보인다.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규律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더니 말이 안 되더라, 이런 거예요. 결론을 부정해서 말이 안 되니까 결론 부정하기 전에 게 맞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더니 말이 안 되더라.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좀 편한 용어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받아들이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26-1번은요, 여러분,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리수인 거죠. 그래서 맞는 말,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 그 과정은 이제 규律법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증명 과정에서 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줄 보시면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그 부정에다 표시 좀 해주세요. 명제의 결론을 부정 거기다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럼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1을 유리수라고 가정하면인 거죠. 이게 규律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하면 이게 시작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은, 자, 유리수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m분의 n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단 mn은 서로소인 자연수, 이거 있죠. 요 한국말이요. mn은 서로소인 자연수 괄호까지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게 증명 문제로 나오거나 했을 때, 이 괄호 부분 있잖아요. m분의 n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괄호 부분 있죠. mn은 서로소인 자연수. 이 부분이 빠지면 점수 굉장히 많이 깎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유리수의 정의예요, 사실, 여러분. m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자, 괄호하고 mn은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이게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빠지게 되면은 증명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정의에 관한 게 반드시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m분의 n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존재할 거다. 유리수니까 이걸 만족하는 mn이 존재할 거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는 m분의 n을 거기 써있죠. 양변을 제곱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다. 제곱했으니까요. 자, 근데 n제곱을 기준으로 식을 써달래요. 그럼 남아있는 건 2m제곱이겠죠. 그래서 가에 박스에 들어가는 거는 2m제곱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증명의 논리 구조예요. 자, n제곱은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했더라. 자, 그럼 다시 말하면 n제곱이 2의 배수이다. n제곱이 2의 배수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n제곱이 2의 배수이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n제곱이 짝수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요, 다시 넘어가서 40페이지에 아까 25-1번 문제 있죠. 그거 다시 보시면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참이라고 증명했잖아요.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자, 그럼 다시 6-1번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보던 부분이요. n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n제곱이 짝수이므로 그럼 n도 뭐가 돼요? 짝수이다. 2의 배수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n제곱이 2의 배수이니까
n제곱이 2의 배수이다. 다른 말로 짝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n도 2의 배수이다. 또는 짝수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박스 나에 들어가는 숫자는 2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40페이지에 25-1번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제곱이 2의 배수니까 n도 2의 배수입니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줄에 n은 2k로 쓰겠습니다. 이제 이거죠. 짝수는 2k, 홀수는 2k-1 또는 2k 플러스 1. 자, 그런 식으로 놓고 이제 그걸 다시 n 자리에 2k를 놓고 다시 기억에 대입했습니다. 했더니 관계식이 또 뭐가 나왔어요? 2k 전체의 제곱, 그게 2m의 제곱입니다 라고 나왔고요. 이걸 정리했더니 옆에 따라서 m제곱은 2k의 제곱입니다 라고 정리가 된대요.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2k로 딱 되어 있으면 n제곱도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n제곱이 2의 배수인 건 여기서 확인했죠. 지금 이 식에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쭉 해서 그 논리로 다시 또 m제곱을 확인하러 갔더니 m제곱도 2의 배수더래요. 자, 이렇게 되면 m제곱도 2의 배수더래요. 그래서 n제곱이 2의 배수니까 n도 2의 배수였다. 자, 그럼 m제곱이 2의 배수니까 누구도 m도 2의 배수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유리수의 정의라고 가정했던 유리수의 정의,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유리수의 정의입니다라고 강조했던 이 부분 있죠.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면 mn은 서로소인 자연수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확인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n도 2의 배수고 m도 2의 배수예요. 그럼 m과 n이 서로소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둘 다 2의 배수니까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은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습니다. 그럼 결론을 부정하지 마세요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루트 2는 결론 부정한 게 아니라 유리수가 아니다. 결론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 그리고 어렵지 않은 증명들로 지금 우리는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해도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증명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 번 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쓰면서 흐름을 잡아주고 필요한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필요한 표현 방식을 이해해야 그게 일단 손에 익어야 문제가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2번은 같은 문제고요. 옆에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시면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 더하기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증명하겠대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 규律법에 이게 증명의 단원이 나왔다는 거는 이건 이미 참입니다 라고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증명이 됐는데 이거를 규律법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주어진 명제의 결론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부정하면 n을 3의 배수라고 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결론을 부정해서 n은 3의 배수입니다. n은 3의 배수입니다 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아니고요. 결론을 부정해서 3의 배수이라고 가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26-3번입니다, 여러분. n은 3의 배수입니다 라고 결론을 부정해서 3의 배수입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3k 이런 식으로 제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 방식도 여러분 계속 볼 때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맨 처음 나와있던 명제가 m제곱 더하기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이잖아요. 그래서 n제곱 더하기 3n한테 n 자리에 이 3k를 대입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정리했더니 그 관계식에서 오른쪽에 9의 k제곱 더하기 k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온대요. k제곱 더하기 k라고 결론이 나온대요. 다시요.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 n 자리에 3k를 대입한 거예요, 여러분. 3k를 대입했더니 결론은 이렇게 나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9 곱하기 네모라고 생각하시면요. 아까 전에 3의 배수니까 우리가 3k라고 썼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9 곱하기 네모라고 나오면 이거는 결국 9의 배수라는 뜻이에요. 9의 배수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m제곱 더하기 3n이요. 이게 결국 9의 배수라는 뜻이 돼버려요.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n제곱 더하기 3n이 9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을 부정해서 봤더니 9의 배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9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죠. 말이 안 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말이 안 되는 거냐? 결론을 부정한 이거 자체가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다. 결론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래의 명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논리 구조는 사실 여러분 몇 번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시는데 중요한 건 오히려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짝수였으니까 2k, 홀수니까 2k-1 또는 k 플러스 1. 지금 3의 배수니까 n은 3k. 그리고 또 9 곱하기 네모가 나오니까 이건 9의 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들 또는 표현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이해하는 방식들에 익숙해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보고요. 자, 밑에 4번 문제는 여러분이 꼭 손으로 쓰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제에서 정말 중요한 지금 42페이지부터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명제에서 정말 중요한 거고요. 처음에 학생들이 좀 이해하는 걸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명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개념 박스를 보면 조금 다른 기호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개념 박스의 1번을 보시면 명제 P에서 Q로 가는 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자, 이제 두 줄짜리 화살표를 쓰세요. 두 줄짜리 화살표를 쓰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인 게 확실하다면 이제 두 줄짜리 화살표를 쓸 거다. 자, 하고, 근데 갑자기 뒤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써놨어요. 자, 이거부터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온 세대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게 편해요. 주충바필이라고 하는데요. 주면 충분 조건, 받으면 필요 조건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면 충분 조건, 받으면 필요 조건이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자, P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P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화살표를 준 거죠. 자, 그럼 P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P 기준이에요, 여러분. P 기준으로 화살표를 줬잖아요. 줬으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Q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Q는 화살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화살표를 받았어요. Q 조건이에요. Q 기준이에요.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무슨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인지에 따라 화살표를 줬는지 받았는지가 달라져요. 그걸 기준으로 잡아놓고 화살표 기준으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판단해야 돼요. 처음에 이게 좀 많이 헷갈려 해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외우는 방식이 다른데 저도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외워온 세대다 보니까 주충바필이 사실 저한테는 가장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누가 기준인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기준인지를 잡으셔야 돼요. P 기준으로는 화살표를 준 게 맞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Q 기준으로는 받았으니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가요. 자, P가 P이기 위한,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또 Q이면 P이다도 참이더라.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서로 주고받는 참이더라 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관계인 거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관계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집합의 원소로 따질 거예요. 결과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에서는 집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 박스 2번 네모 박스 보시면 진리 집합이 나오는 이유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집합의 원소, 그러니까 집합의 조건, 이걸로 따지게 됩니다.
자, 명제기 때문에 개념은 명제로 일단 이해하시고요. 근데 문제를 푸는 방식이 집합을 활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이건 명제가 맞아요. 맞지만 진리집합, 집합을 활용해서 네, 어떤 조건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라는 게 문제의 출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합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이제 기본 개념 잡으러 가면 밑에 이제 유형 18번, 네, 그 중에 27번이에요, 여러분. 자, 두 조건. 근데 또 오랜만이죠. 뭐 평사, 마름모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나올 때마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헷갈리시면 나올 때마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평행사변형과 마름모가 있는데 P가 평사고요. Q가 마름모래요. 자, 문제가 1번이 그 1번에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제가 P에서 Q로 간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판단하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평행사 변형이면 마름모냐라고 물어봤는데 반대죠. 네, 마름모가 평행사 변형에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네, 마름모가 평행사 변형에 포함이 되는 거지 평사가 마름모에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1번에 이 동그라미 1번은 거짓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은요 거꾸로죠. Q가 Q이면 P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마름모가 평행사 변형에 포함됩니까? 라고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3번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여라. 자, 결과적으로 1번, 2번에서 확인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Q 기준으로 Q이면 P이다가 참입니다 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자, 근데 기준이 Q인지 P인지가 문제에 지금 정해져 있어요. 3번 다시 읽어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그러니까 기준이 P예요, 여러분. 기준이 P입니다. 그럼 P 기준에서는 화살표를 받았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필요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따진다 그랬고요. 집합에서 포함관계를 따질 거고요. 그 포함관계를 통해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근데 그 참이라는 명제가 참겼으면 그 안에서도 누가 기준인지에 따라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바뀝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말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딱 뭐 정확한 수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집합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좀 많이 헷갈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실 거는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이 부분들은 결국 네, 말로 그 다음에 집합의 관계로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지 아니면 두 집합이 같은지 이걸 통해서 어떤 참인 명제가 누구냐라는 걸 찾는 거고요. 참인 명제가 찾아졌으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기준은 누구냐, P이냐 Q이냐 이걸 놓고 네,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필요충분조건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가 아니라 그 옆에 이제 28번 문제 중에 네, 2번 문제를 볼게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포함관계 따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색한 포함관계가 있으면 네, 그거는 결국 외우셔야 돼요. 특히 도형 같은 경우는요. 자, P라는 명제는 봤더니 x제곱 더하기 x-6이 0이래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결과적으로 x는 -3이랑 2가 나오겠죠. 자, Q라는 명제는요. 3x-1이 5니까 x는 2라는 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결국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냐는 거죠. Q의 원소가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Q라는 집합은 2가 되는 거고요. P라는 집합은 네, -3이랑 2가 됩니다. 결국 Q가 P한테 포함되는 거죠. Q가 P한테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필요충분 조건을 바로 보시면 Q가 P한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포함 관계가 이걸 방패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화살표는 누가 쏘냐는 거죠. 네, 방패를 막는 쪽으로 화살표를 쏘게 되는 거니까 네, 화살표를 1로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Q이면 P이다가 성립합니다, 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Q이면 P입니다.
Q이면 P입니다. 이 부분이 이 명제가 참입니다. 화살표 2개짜리요. 2줄짜리요. Q이면 P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은, 세 번째 기준은 누구냐면 P예요. 근데 P가 화살표를 받았죠.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요. P와 Q의 포함 관계를 판단해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명제가 참인 게 판단이 되면 이제 기준이 누군지를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화살표를 줬는지 받았는지에 따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3번을 보면요. 자, 28-3번이에요. 자, 이제 눈으로 보셔도 절대값 x니까 풀마 4고 q는 절대값 x니까 또 풀마 4죠. 그럼 두 집합이 서로 어때요? 같죠. 두 집합이 서로 같은 거를 우리는 결과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이 나오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 충분 조건 개념을 잡는 거고요. 이제 넘어가서 4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지기 위한 가장 흔한 그런 내신 문제들을 위한 기본 발판이에요.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조건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 좀 꼼꼼하게 이해하고, 좀 어느 정도는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거, 어색하다 싶은 것들은 외워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1번부터 볼게요. 자, P는 X 더하기 Y는 3이래요. P는 X 더하기 Y는 3이고요. Q는 X가 1이고 Y가 2래요. 자, 여러분, X 더하기 Y가 3이 되는 숫자가 XY가 꼭 1이랑 2만 있나요? 아니죠. 가장 간단한 X가 2고 Y가 1이어도 3은 되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3이 되는 숫자가 꼭 Q에서처럼 x는 1, y는 2만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니까 P에서 Q로 가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단 Q의 조건에서 x가 1이고 y가 2면 더해서 3입니다. 네, 성립하죠. Q에서 P로 가는 건 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요. P는 조건이 x제곱이 25고요. Q는 x가 5래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P는 x가 풀마 5고요. Q는 5예요. 그럼 P에서 Q로는 못 가요. 이유는 마이너스 5 때문에요. 근데 Q에서 P로 가는 건 가능하죠. 5가 있으니까요. 5 혼자 있으니까 Q에서 P로 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Q이면 P에다가 참인 집합이 되고요. 이 참인 집합은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P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3번이요. P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고요. 자, Q는 X는 Y는 0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정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3번 같은 거를 여러분 그냥 이거를 보자마자 XY는 0입니다 이러면 좀 위험해요, 여러분. XY가 실수라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29번의 문제 전체를 보시면 괄호에 단 XY는 실수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3번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xy는 실수라는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x는 0이고 y도 0입니다 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실수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xy가 실수라는 표현이 없으면 이렇게 x는 y는 0입니다 이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수일 때만 가능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P랑 Q는 같죠. 같은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조건일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3번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XY는 실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학교 시험에서 안 주고 이 조건을 줘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조건을 안 주고 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입니다 라는 식을 주는데 학생들은 그냥 X는 0, Y는 0, 그럼 둘이 같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풀면 네, 당연히 거기서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4번이요. 4번도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보게 되는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P는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Q는 절대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결론은 네, 이거는 좀 느낌을 잡아주시면 좋은데, 제곱이랑 절대값은 대부분 세트예요, 여러분. 제곱이랑 절대값은 대부분 세트라서 X제곱이랑 Y제곱이 같다, 그럼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같다, 이거는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제곱이랑 절대값은 굉장히 좀 같이 엮여다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6번 같은 경우가 이제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 문제 보시면 P라는 조건은 0에서 9라고 합니다, X가. 근데 Q라는 조건은 X가 10 이하래요. 자, 그러면 0에서 9인 거를 수직선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10인 부분을 쭉 그려줬어요. 0에서 9인 부분이 P고요. 10 이하인 부분이 Q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요? P가 Q한테 포함되죠. P가 Q한테 포함되죠. 그 말은 P가 Q이다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라는 게 되고요. 문제에서는 P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6번이요. 자, P는 X는 2 이상이래요. 근데 Q가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 0보다 작대요. 그래서 두 부등식을 수직선에 그려보시면, 자, Q라는 조건은 2에서 3입니다가 나오고요. 자, P라는 조건은 2 이상입니다가 나와요. 자, 이거는 조금 크게 그려야겠네요. 동그라미를 크게 그릴 거예요, 여러분. 2에서 3입니다가 있는 거고요. 이게 Q라는 조건이었는데, P라는 조건은 2가 칠해졌고요. 이게 꾹 칠해졌고 2 이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P라는 조건이래요. 그럼 이제 누가 큽니까? 라는 건데, 여러분, 자,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는 거에는, 여러분, 크거나 같다라는 거에는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X가 2보다 크다도 들어있고요. 괜히 마이너스 같네요. X가 2보다 크다도 들어있고요. X가 2입니다도 들어있어요. 자, 근데 X가 2보다 크다만 있을 때는 말 그대로 X가 2보다 크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X가 2보다 크다도 있고 X가 2입니다도 갖고 있는 게 더 큰 집합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가 크다를 포함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Q가 P한테 포함됩니다. 근데 명제의 개념으로 볼 때는 Q이면 P이다가 참입니다. 근데 P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7, 8번까지 부등식까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9번을 볼게요. 자, P라는 명제가 X가 0보다 큽니다. Y가 0보다 큽니다 라는 거고요. Q라는 명제는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 그리고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P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양수다 라는 뜻이고요. Q는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셨지만 이 부분 이해하실 때 단순히 0보다 크다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X랑 Y랑 부호가 어떻다? 같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X, Y의 부호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건 XY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부호가 같은데 더한 게 0보다 크다. 그럼 둘 다 양수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P랑 Q랑 같은 말이 되는 거니까 P, Q는 서로 성립하는 명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이요. 자, P는 절대값이 나왔어요. 절대값 XY가 XY입니다 라는 거고요. 자, Q는요,
x가 0 이상입니다. 그리고 y가 0 이상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절대값 xy가 절대값을 취했는데 형태가 그대로 나왔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자,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절대값 A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하나는 그냥 또는 마이너스 달고. 자, 언제 그냥 나와요?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알맹이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불치고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알맹이는 xy예요. 이 xy가 xy로 그대로 나왔죠. 그 말은 xy는 0보다 어떻다고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조건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xy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될까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아까 위에서도 봤잖아요. 자, 둘이 곱해서 0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의 부호가 같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부호가 같다는 거지, 둘 다 양수인지 둘 다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자, 그럼 P를 말로 이해하면요. 한국말로 이해하시면 P를 XY가 모두 한국말로 이해하시면 XY가 모두 뭐일 수도 있고요. 양수, 그러니까 0도 포함해서 양수일 수도 있고 XY가 모두 뭐요?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0 포함입니다, 여러분. 0 포함해서 모두 양수일 수도 있고 모두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Q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XY가 모두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양수라고 써놨죠. 자, 누가 봐도 큰 집합이죠? 누가 더 큰 집합이죠? P가 더 큰 집합이죠. XY가 모두 음수인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XY가 모두 음수인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P에서 Q로 가는 집합이 참이 아니라 Q에서 P로 가는 집합이 참인 겁니다. 그래서 P를 기준으로 이제 필요 충분을 따지게 되면 P는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굳이 한국말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이해해야 직관적으로 문제가 좀 풀려요. 네, 한국말, 그러니까 서술형이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포함 관계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좀 편해져요, 여러분. 네,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리고 물론 지금 최소한 이제 4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좀 많이 눈에 익히셔야 되고요. 자, 11번 문제 보면은 합이 짝수. 근데 XY가 모두 짝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각각의 명제마다 여러분 좀 접근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P라는 거는 X 더하기 Y가 짝수이다, 합이 짝수이다 라는 거고요. 자, Q라는 거는 X, Y 자체 각각이 모두 짝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꼭 모두 짝수여야만 합이 짝수냐라는 거죠. 자, X, Y가 둘 다 홀수면 어때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1, 3 이런 거요. 그럼 곱 더하면 짝수죠. 그러니까 꼭 모두 짝수여야 되나요? 아니에요. 모두 홀수여도 합은 짝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홀수여도 합은 짝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P에서 Q로 가는 명제는 참이다. 틀린 거죠. 꼭 짝수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홀수도 되고 짝수도 되니까 Q라는 명제에서 P라는 명제로 가는 거는 Q이면 P이다는 참입니다가 될 거고요. P 기준으로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P 기준으로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다시요, 여러분. X 더하기 Y가 짝수라는 거는 자, X, Y가 모두 짝수인 것도 있고요. 자, 또 뭐도 있냐면요. X, Y가 모두 홀수인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요? 이 경우요. X 더하기 Y가 짝수인 경우는 총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Q에서는 그냥 모두 짝수다 하나의 경우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집합이에요? P가 더 큰 집합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번은요. 자, 대놓고 이제 집합 연산이랑 포함 관계를 물어보잖아요. Q는 A 합 B가 A입니다 라는 거죠. 자, A 합 B가 A라는 건 결과적으로 A 교 B가 A라는 거는요. 뭘 뜻하는 거죠?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근데 써놓고 봤더니 지금 위에 아래 식이 결국 같은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집합 개념이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활용해서 오히려 다른 뭐 문자나 미지수 같은 걸 구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제를 거의
이렇게 전반적인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에요.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은요. 그래서 지금 유형 19번을 보시면 문제 제목이 필요조건, 충분조건과 미정계수. 그러니까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이용해서 미지수 구하세요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판단하려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30-1번을 보시면 P가 뒷부분이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P 기준으로 화살표를 쐈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여러분. P 기준으로 화살표를 쐈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그럼 거꾸로 포함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거꾸로 포함관계를 보셔야 돼요. 진리집합 P를 기준으로는 진리집합 Q한테 포함됩니다 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죠. 진리집합 P가, 그러니까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집합으로 느낄 건데, 바로 해결되는 건 해결하시면 돼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요. P가 뭔데요? X가 1이죠. 자, 그럼 X가 1이면,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여러분. 근데 P이면에 결국 뭐가 있냐면, X가 1입니다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x는 1입니다를 누구한테 대입하면요? 네, 주어진 q에 있는 시간대 x제곱 빼기 ax 더하기 4는 0입니다 라는 시간대 대입을 하면 누구를요? x가 1을요. x가 1입니다를 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한테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P이면 Q이다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빼기 A 더하기 4는 0입니다. 해서 A 값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 특히 부등식 같은 명제들이 나오면, 조건들이 나오면 그거는 포함관계를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포함관계를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네, 목이 메였어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2번 보시면 2번 문제도 지금 결국 방정식에 대한 거죠. 그럼 P이면, P이면이 아니네요. 문제에 대하여 Q가 P이기 위한 필요조건, 이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Q가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인 거예요. 그럼 Q 기준으로 필요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았죠. 자, 말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명제는 같습니다. P이면 Q입니다. 이런 명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P이면 X가 2이면 Q입니다. 네, Q의 방정식에 X를 2를 대입하면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죠. X가 2이면 네, X제곱 빼기 5X 더하기 A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빼기 10 더하기 A는 0입니다 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3번이요. 자, 3번도 Q가 P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에요. Q 기준으로 충분조건이 나왔으니까 화살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요? 네, 3이란다. P한테 줬겠죠. 네, 화살표를 P한테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Q 기준으로는 이제 2x는 6이니까 x는 3이죠. 네, x는 3이다. Q 기준이에요, 여러분. Q 기준으로 x가 3이면 P입니다. 누구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12는 0. 네, x가 3이면 네, P에 대한 조건 방정식 이게 0입니다. 그래서 9 빼기 3a 더하기 12는 0입니다 라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a 값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방정식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고요. 이제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 부등식에 대한 문제도 정말 많이 나와요. 이유는요, 포함관계이기 때문에요. 자, 31번을 볼게요. 31-1번을 보면, 자, 두 조건 P, 네, Q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일단 뒤를 먼저 보셔야 돼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P 기준으로 필요조건이란 거는 화살표를 받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Q가 네, Q이면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Q가 P한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Q를 먼저 그리세요. Q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먼저 그리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P에 대한 걸 그려야 되죠. 그래서 1부터 A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야 1에서 A라는 게, 네, 1에서 A라는 범위가 2에서 4라는 범위를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조건이 나올 거고요. 포함관계니까요. A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4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관계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면
3번처럼 네, 부등식의 형태를 뭐 절대값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4번처럼 양쪽을 모두 다 미지수로 주는 경우도 있죠. 4번을 보시면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Q인데 충분이란 얘기는 Q가 화살표를 쐈다는 거고, 그럼 결국 Q가 Q이면 P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이런 명제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Q를 먼저 그리세요, 여러분. Q가 P한테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Q를 먼저 그리세요. A 더하기 1, 그리고 여기가 A 더하기 5. 자, 그 다음에 P라는 조건은 마이너스 4에서 8이에요. 근데 밖에서 포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밖에 그려지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결국 A 더하기 1은 누구보단 커야 돼요? 마이너스 4보다는 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A 더하기 5는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왜 같다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각각 풀어주시면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네,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A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부등식에서 등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이 혹시 헷갈리면 하고 나서 꼭 질문하세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 필요 충분 조건까지 본 거예요. 명제가 양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양이 좀 되다 보니까 뒤에 부분들은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네, 뭐 산술기하 평균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방식도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음 시간에 하고 네, 명제를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했던 부분들도 여러분 당연히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지 말고 이 부분들은 충분히 다 연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꼭 다 문제 풀어주시고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